사람들로 봤을 때는 8구터는 안 나올까. 아직은 보수 부지에서 공원화하는 간의 업그레이드 단계 정도밖에. 댁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갖고 와서 되가져가는. 담배 피시는 없어요, 쓰레기통이. 진짜?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막 버려져 있어가지고. 요즘처럼 따뜻한 날이면 한강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강 시민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한강을 찾는 사람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 2017년 7천만 명이 넘어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나는 이용자와 함께 매년 쓰레기 발생량도 12%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기가 높은 만큼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공원. 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국내 총 인구 약 5천만 명 가운데 서울시 인구는 977만 명으로 1,000만 명가량 됩니다. 연간 한강을 찾는 이용자 수는 7천만 명.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서울시 모든 주민이 1년에 한강을 7번 찾는 것이 됩니다. 한강은 낙동강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며 한반도의 중심이자 수도 서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강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주로 범람 지역이었고요. 또 심지어는 경작을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런 자연재해 공간이자 경작의 공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정말 보물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서울의 자랑거리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보물이라 불리는 한강. 하지만 과거 큰 물이 날 때 물에 잠기는 하천 언저리의 털을 일컫는 한강 고수부지라고 불렀습니다. 한강을 예전과 같이 깨끗한 강으로 되살리자는 목표로 1982년부터 86년까지 이루어진 한강 종합 개발을 통해 한강의 서울 지역 41.5km 구간이 평균 수심 2.5m, 너비 1km의 강으로 변했고 근처 축구장, 배구장, 수영장과 같은 각종 체육시설과 자연학습장들이 생겨나며 시민들의 휴양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경제개발 과정의 한계점들을 극복한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관점은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한강이 사실 오염도 되고 난개발이었던 그런 모습도 보인 적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휴양과 레저의 공간으로까지 탈바꿈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경제 단계가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어떤 힐링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2009년 한강공원 재개발을 목표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된 한강은 고수부지에서 한강공원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도 달았습니다. 봄에는 여의도 윤중로를 뒤덮는 벚꽃축제가, 가을에는 세계 불꽃축제가 시민들을 한강공원으로 이끕니다. 옛날과 비교해서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녹지 공간의 조성, 또 편의시설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보다는 정말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찾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할 점들이 생기고 또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수용력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바쁜 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공원 한강시민공원. 하지만 이곳을 찾은 무분별한 사람들에 의해 한강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한 강바람을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최근 이곳에서 힐링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체 한강시민공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강시민공원에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규격봉투 실명제를 통해 한강공원 내 매점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구체적인 청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청소 범위,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한강공원을 위해 시민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년 비슷한 시기, 한강공원 쓰레기와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의 뉴스들이 보도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나아질 기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1일 질서 유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조 및 이용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17조에서는 이제 금지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물 및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에는 3만 원, 그리고 행락, 그러니까 쉬다가 나온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발생 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 유지 강화, 시민 참여 의식 개선 홍보 강화 등으로 세분화에 실시했는데요. 규격 봉투 실명제는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입주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매점 실명제 좀 잘 되고 있어요. 매점에는 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얀 봉지에 페트면 페트, 캔이면 캔, 병이면 병 해가지고 다 자기 매점 거 스티커 다 붙여요. 한강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대한 쓰레기 배출 방법 가이드라인도 마련됐습니다. 밤 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 행사일 경우 일반 쓰레기를 비롯한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한강공원 밖으로 배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소 이행 예치금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정이 조금 손쉬울 수가 있는데 실제 이용객들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이용객들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심받는 상황. 1년 전 2018년 6월 27일에도 서울시는 한강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는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 강화, 거리 공연 소음 관리 강화 등 기초 질서 준수 시민 캠페인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방침에 따라 11개 한강공원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음식물 수거함과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각각 3배로 늘리고 일반 쓰레기통도 2배로 늘렸습니다. 음식물이 묻어있는 그런 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내놓으면 재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사실 분리 배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이용, 재활용 가능한 것을 따로 이제 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많은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는 탓에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한 청소 개선 대책에는 텐트의 이면 개방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이 텐트에서 이제 행락을 하던 이용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텐트 부분을 넣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텐트 부분이 청소 개선 대책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 하지만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공간에서 밀실 텐트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년 4월 21일부터는 허용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2시간 단축했고 텐트 허용 구역도 2군데를 딱 정해가지고 그 외에는 텐트를 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텐트 설치 후에는 반드시 양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텐트를 갖고 이용할 계획이라면 알아두셔야 할 텐데요. 텐트 크기는 가로 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됩니다.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해야 합니다. 텐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은 그 하천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야영이나 치사 금지되기 때문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도하기 때문에 그 역대 이래 우리가 2016년도에 치사행위로 한 건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 이제 햇빛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3년부터 우리가 그늘막 텐트를 허용을 했습니다. 텐트와 관련한 단속을 두고 찬반론의 목소리는 높지만 애초 그늘막 텐트를 허용한 의도에서 빗나갔다면 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강공원에서 취사, 나무식물 훼손, 소음과 악취 풍기는 행위, 부단 노점, 폭죽 이용자 등이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해당 조례에서 음주의 경우에는 음주 자체를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지만 뭐 주정, 그러니까 굉장히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주정을 부린다든지 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 뭐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이제 금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6년에 서울시에서 원래는 금연공원으로 이제 좀 제정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금연공원이 안 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뭐 이제 시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최근 젊은 층 이용자가 늘어나며 음주와 흡연이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족 단위나 운동하거나 산책하시는 볼 때는 또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계도를 하지만은 규제할 수 없는 고성방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법권을 해가지고 하는 거 경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여기는 하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흡연이라든지 그 음주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힐링과 문화의 도시라고 서울이 자부하지만 마련된 제도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4년과 비교해 2017년도 한강공원 이용자는 10% 정도 증가했음에도 과태료 부과는 2.4배나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이 후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냥 남이 모르게 다 담배 피죠. 저희 집 밑에 화장실 뒤에 가면 이따 밤중이나 이따 새벽에 보면 담배꽁초가 말도 못해요. 엄청 많아요. 그 위에 쓰레기야. 또 쓰레기가 한 사람이 갖다 버리면 그 재터리가 다 쓰레기야. 이게 또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시원한 강바람을 맞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 위해 찾은 한강 시민공원. 하지만 한강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와 흡연, 그리고 교통체증 탓에 과거 악명 높았던 여름철 유명 피서지를 찾은 것만 같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십니까? 무더위가 기승 부릴 때면 시원한 강바람이 그립지만 들뜬 마음으로 찾았다가 되려 애만 먹게 되는 곳. 현재 한강시민공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년 텐트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이게 지금 올 4월부터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이제 오히려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젊은 분들입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제 금, 토, 일, 휴일에는 거의 뭐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한강공원 텐트 이용은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민도 많은 상황. 지금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에, 특히 5월 6일 날 같은 경우에 이 텐트 허용구역 포화 상태니까 그 옆으로 이제 강변 쪽으로 밀려가는데, 그 순간 뭐 수십 개의 텐트가 쳐지는데, 그런 경우에 텐트를 이제 허용구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때 텐트 칠 데가 없다 그러면서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설득했었습니다.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는 한강공원의 성수기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근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단속 시작 후 곧바로 두 면이 개방되지 않은 텐트를 계도합니다. 지금 여기도 한 명 더 개방하셔야 돼요. 아, 네. 지금 여기를 제가 개방할까요? 근데 잠깐 애기가 자고 있어서 그런데요. 아니 이게 안 하면 그 규정상에 이쪽 열게요. 과태료. 네, 이쪽을 열게요. 이쪽을 열어주세요. 몇 개월이에요? 건전성을 위해 텐트의 두 면 이상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단속의 목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경우도 마주합니다. 애엄마들은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애기가 추워. 진짜 바람 많이 들어오는데. 애가 감기 걸리지 겁나는 입이어서 감기 걸리면 안 돼. 하지만 이용자들은 큰 거부 없이 단속에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 허가가 아닌 지역에서의 설치가 꽤 많았었는데 지금 저 곳곳에 우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설치 금지 구역 표시를 지금 잘 이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9시까지 알고서는 늦게까지 이제 텐트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20일 이상 단속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7시 되면 잠시 후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진 철수합니다. 한강공원은 과거 고수부지였기에 공원 입구는 대부분 차도를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뚝섬 유원지역과 인접해 있어 뚝섬 한강공원은 용이한 접근성으로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곳입니다.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이것 외에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보드를 탈 수 있는 엑스게임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연습해서 대회를 참여하기도 하고. 5월 들어 급격히 오른 기온. 강바람에 더위를 날리고자 이곳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7, 8년 정도. 예. 그 처음 이용하실 때 비해서 어떤 예. 것 같으세요? 처음보다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꽤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기 그늘막 텐트 치던데 보면은 예전에는 전단진도 많이 날아다니고 봉다리 같은 거 많이 날아다녔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 비교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 편이고 딱히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온 시민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정말 깨끗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이제 시민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좀 더 깔끔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서. 최근 한강공원 쓰레기에 대해 사회의 목소리가 커져선지 제작진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공원은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불편하다든가 좀. 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주차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이렇게. 하지만 주차 문제는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용객이 몰리고 늘어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단지였습니다. 평일에는 한 2, 30장. 그다음에 이제 공휴일을 일 때는 벌써 3, 40장이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쓰레기에 불과한 전단지. 처리는 시민의 몫입니다. 전단지나 이 광고물 그거는 구청, 영등포 구청 가로경관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이분들이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텐트나 이런 데 가져갔다가 지정된 그 장소에 버려주시면 고마운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공원 밖에서 배포되는 전단지는 불법은 아니지만 뿌려진 전단지는 고스란히 쓰레기로 남는 상황. 오. 이게 언제부터 들어온 건가요? 오늘이에요. 아, 아직 시간이 이게 5시. 지금,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오늘 아침서부터 아침에 한 11시 넘어서 우리가 이걸 다 폈어요.
다 빈 건데 지금 이렇게 찬 거예요. 거의 한 6시간 만에 이 정도 찬 거네. 네. 많은 사람이 머물다 가는 곳이다 보니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대로 버릴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쓰레기통이 넘쳐나는데도 쓰레기를 그냥 그 옆에 버린다? 이건 사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댁으로 되가져가는 거죠.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에는 그저 주인 잃은 쓰레기만 한가득입니다. 각자 가져온 물건은 잘 챙겨가는데 왜 만든 쓰레기는 챙겨가지 않을까요? 분명 자신의 것인데도 말이죠. 브라질의 한 축제에서는 축제 기간 중 그냥 버려지는 빈 캔의 바코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효과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시간당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빈 맥주캔을 이용해 지하철을 탔고 그로 인해 축제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률은 86% 증가했으며 음주 운전자는 43%나 감소했습니다. 일석삼조의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청년 창업과 시민들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밤도깨비 야시장을 마련했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로 무장한 한강시민공원 밤도깨비 야시장. 시민이 빠져나간 자리는 어떨까요? 이 제작진이 직접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에선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립니다. 시원한 강변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 한강공원에 남을 쓰레기는 대체 언제 다 치워야 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일반 쓰레기, PLA, 병, 캔,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지금 분류해서 저희 스태프들까지 배치를 해서 분류 진행해서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 측에선 쓰레기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야시장 자체가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인식이 솔직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끝나면 쓰레기 청소를 다 하고 그다음에 최근 서울시에서 플라스틱 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시장에서도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이런 주의로 지금 분류를 해서 쓰레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은 어떨까요? 이곳 역시 주차 문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문제는 어떨까? 초창기에도 저희가 그 분리수거하는 인원들을 배치를 해서 야시장 내에서 저희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다 분리수거와 일반 쓰레기와 이제 분리수거를 재활용품을 분리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스태프들을 배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려와는 달리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축제 관련 스태프들이 자리해 올바른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여기 왔다가 너무 좋아서 올해 또 온 거예요. 줄 서서 질서 있게 분리수거하는 게 다른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3년째 이곳에서 진행되는 야시장. 이쪽에서 버리시면 안 돼요. 앞에서 버려주셔야 됩니다. 다 나와서 버려주셔야 돼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것은 캠페인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재활용이라던가 그냥 아무도 없으면은 이렇게 막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이쪽에다 버리시고 재활용품은 이쪽에다 버리시고 일반 쓰레기는 이쪽에다 버리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분리수거가 좀 더 용이합니다. 인근에 사는 일부 주민은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좋은 거는 뭐 저녁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저녁 대신해서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야식 대신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고 문제점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로 사올 때 가져왔던 비닐봉투에 다시 담아가는 편이에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 축제는 마무리됐습니다. 이때 제작진의 눈에 띈 것은
주변 청소를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인들이 이제 떨어뜨리고 가신 음식을 이제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또 다른 푸드트럭도 청소가 한창입니다. 저희 트럭 구역이니까 저희가 맡은 구역이니까 책임지고 청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말 그대로 쉬기 위해 찾는 공간입니다. 타인을 위한 공간도 자신만을 위한 공간도 아닌 우리 모두의 공간인 것이죠. 서울시가 이제는 그 인프라 까는데 그동안은 예산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한강을 인프라 중심으로 대형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바꾸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데 예산을 쓰기보다는 한강이 어떻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작은 조치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관리 매니지먼트에 관련돼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시민의식이 먼저일까요? 시민의식을 만든 제도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크게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실천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남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거리 응원을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응원을 했는데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난 후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있던 자리를 청소했으며 그들이 돌아간 자리엔 쓰레기를 찾아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06년 월드컵, 거리에는 맥주캔 등 쓰레기로 가득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시민의식만을 탓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강시민공원은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아닐까요?